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어떤 이런 PLC나 뭐 이런 오픈 하드웨어인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를 어떻게 제어하고 거기서 센서들을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는데 요번에는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면은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최종적으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그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도출된 알고리즘을 실제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이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팜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경기도 오이 봄잡기 스마트팜 환경재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라는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2월달부터 7월달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시간 데이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교시값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건데 이번 시간에는 분석하는 데이터 툴은 사실 뭐 이렇게 뭐 RStudi오도 있고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런 SPSS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게 꼭 이런 뭐 RStudi오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SPSS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좀 초보자들이 더 직관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사실 지금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데이터 셋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아이디도 없습니다. 아이디도 없고 그다음에 요 밑에도 이제 제가 생성한 여기까지가 다 제가 생성한 변수들인데 기본적으로 변수들의 특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종속 변수를 무엇으로 설정을 하고 독립 변수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케이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어떤 생육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잡기 봄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라는 변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월과 시간으로 제가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시게 되면 이제 7월달까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월에 따라서 이런 종속 변수들의 전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무시를 한 채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을 도출해 낸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너무 일반화시키게 된다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적정하게 시간을 나눠 가지고 알고리즘을 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각각 나눠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2월달 데이터만 먼저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조건에서 월을 2월로만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2월달 말고 나머지 달은 이제 다 이렇게 사선으로 제외됐다라는 걸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상관관계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값을 통해 가지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쭉 한번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상관계수가 있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높은 거를 알 수가 있는데, 토양 액상 평균은 또 이렇게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요렇게 결집값들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이터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제거하지 않고 넣게 되면은 하나라도 값이 없으면 그 연구 표본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집값들은 미리 사전에 제거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 아예 없기 때문에 내부 온도 야간 평균을 데이터로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몇 번 거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가장 이 R스퀘어 설명값이 높은 걸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로는 CO2, 식물의 생장에 있어서 CO2의 농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 변수를 CO2로 넣고 외부 온도 평균, 내부 상대 습도 최고, 외부 상대 습도, 지하부 온도 평균, 토상 액상 이시 평균, 외부 일사를 독립 변수로 하는 모형을 도출해냈고, 이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84.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2월, 3월, 4월 다 각각 빼게 되면은 이 R스퀘어 값들이 다 변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각 계절, 각 월에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새로 도출해 낸다든지, 아니면 시간대, 2월달 안에서의 뭐 오전, 새벽, 오후, 저녁 이렇게 시간대에 나눠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요 값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함수를 만들게 되냐면은 이제 비표주나 개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한 게 요건데, 예측 정확도가 70%가 아니라 84.5%고, CO2에 대해서 680-680.319라는 상수로 시작을 해서 19.133, 5.271, 6.648, 65.908, 407.654, 0.279라는 어떤 CO2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식을 도출해 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관측된 값과 예측된 CO2의 값에 얼마나 관련성이, 그러니까는 알고리즘 정확도를 평가를 하게 되면은 변수 계산에서 요 식을 넣은 거죠. 요 식을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이 이산화탄소 예측 2월달 값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 관측된 값은 821. 근데 이제 계산한 것은 720, 860, 799, 897, 894. 이거는 이제 거의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 거죠. 928, 968, 954, 1019. 이건 좀 많이 차이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모든 2월달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관련성을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된 값과 그리고 실제 관측된 CO2 간에 이런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걸 통해서 도출해낸 이 회귀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실제 그 농장 안에서 액추에이터,
그러니까는 펌프나 릴레이나 아니면 서버 모터나 솔레노이드 밸브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세부 상수들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값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농장이 우리가 원하는 일정 이 CO2 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시스템에 적용해서 값의 변화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